지금 이제 탄핵이 가결이 되면 예. 아마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을 그 정족수를 채우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아마 예. 최소한 몇 달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대통령께서 그 아마 좀 상의를 해야 될 겁니다. 예. 상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거기에 대해서 그 본인의 어떤 그 조기 퇴진 일정을 적어도 탄핵을 당했을 때 그런 속도와 비슷하게 그렇게 그 한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더 어떤 논란은 더 죽이고 어떤 양쪽의 어떤 충돌이라든가 정치적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하고 그 한동훈 대표가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 그리고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를 당에서 결정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등은 아마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이 만약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야당에서, 그러면 야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항의나 시위나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와 속도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사람의 선의에 기댄, 정치적 선언에 기댄, 그리고 그런 정치적 선언과 선의가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해결책을 내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김용원 전 국방부 장관도 계엄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에서 물어봤을 때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나 계엄은 실제로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만 해도 본인의 말을 뒤집어 엎는 경우가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를, 그리고 국민과 생명의 안전이 위협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또다시 선의에, 정치적 선언에 맡기고 몇 개월을 더 가보자. 그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1도 동의할 수 없고요. 헌법이 정한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합헌적입니다. 여야 회담, 민주당에서는 이 제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받을 수 있죠. 지금 이 상황이 매우 비상한 상황입니다. 한 예를 들을게요. 지금 외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 관여 안 할 거라 그러잖아요. 우원식 의장님이 그런 걸 지적한 거예요. 우리가 민간에서 회사하고 회사가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도 계약 체결 당사자로 나온 사람 진짜 권한이 있는 건지 다 따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도대체 누가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조차가 지금 불분명한 상태를 계속 지속하겠다. 아닙니다. 탄핵을 하면요, 헌법이 정한 대로 탄핵을 하면 권한대행이, 헌법에 의한 권한대행이 작동이 되면서 그 사람이 모든 정당성을 가지게 돼요.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합헌적으로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이런 혼란을 계속 부추기고 혼란을 지속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거고,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이런 회담이 열린다면 참여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6년 11월 7일인가 11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정권을 넘기고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즉각 국민들 앞에 천명해라 라고 요청하신 47명의 국회의원들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님도 그때 그 안에 들어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탄핵을 얘기하시지 않고 총리에게 정권을 임명해라, 그리고 이선으로 물러서라 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이것은 그럼 합법적인 그런 조치입니까? 헌법과 법률대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 요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고도의 법률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도의 정치적 존재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탄핵 상황이 부결된 상황에서 이쪽에다 대통령한테 당신이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하지 말고, 그리고 총리에게 권한을 넘겨라, 그리고 당대표와 총리가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 결정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한 것들이, 그것이 반헌법적이다라고 얘기하면 2016년에 주장하셨던 우원식 그 의장님이 포함돼서 그때 47분이 주장하셨던 그 주장도 반헌법적인 겁니다. 왜 대통령한테 정권을 넘기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까? 오늘 이제 비슷한 사례를 거의 3번 정도 언급하시는데요. 네. 상황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 부분은 또 인정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협의 내용에 왜 자꾸 똑같은 아니 본질적으로 구조는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을 얘기하시잖아요. 반헌법적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총리에게 대통령이 정권을 넘기면
그것은 반헌법적이다라고 얘기가 하시지만 구조는 지금 같지 않죠. 본인들이 그렇게 구조는 요구를 같지 하셨지 않죠.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건 즉시 정지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구조가 다를 수 있죠. 한동훈 대표는 지금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도부 의원들과 함께 추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담화를 발표한 지 벌써 5시간 가까이 지났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담화를 시작했습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나라와 국민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포함한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수사도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나 당이 누구도 옹호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는 현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국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두고 친윤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로드맵은 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며 입장문을 냈는데요. 당의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그리고 또 여러 원로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장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이를 중심으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 등 야권에선 이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함께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담화에 대해서 반박에 나선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인 오후 4시부터 이곳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잠시 후 오후 4시 30분에는 기자간담회도 열고 5시부터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향후 대응 방안을 공유할 예정인데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 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책임 총리제를 두고도 헌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직접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 없이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6초도 위험합니다. 한낱 대권 노름으로 마치 국정의 실권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위헌 불법 내란 사태를 지속하고 윤석열의 살 길을 열어주는 바보짓을 하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김 의원은 한 총리를 두고서는 내란의 즉각적인 수사 대상이라며 위헌 불법적 국정 운영을 주도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를 겨냥해서는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없는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고요. 특히 윤 대통령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검찰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에 나섰는데요.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서 탄핵안을 또 발의하고 표결에 붙이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오는 10일 국회 임기가 끝나고 회기가 종료되고 나면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서 즉각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오는 11일에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고 14일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어제 본회의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연말 연시에는 그때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는데요. 만약 안건이 부결될 경우에는 같은 회기에는 재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피하기 위해서 일주일 단위로 회기를 최대한 쪼개기 하는 전략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8표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탄핵안이 다시 발의되더라도 가결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당분간은 장외 집회와 함께 여론전에 나서서 탄핵의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전략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